만약에 우리가 딥페이크라는 용어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한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기사도 많고 특히 이제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범죄 기사가 많을 텐데요. 일반 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 딥페이크가 어떤 원리로 작성이 되고 어떤 거를 우리가 말하는 건지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부분 이런 거를 좀 포커스를 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1950년대에 인공지능이 이란 용어가 탄생을 하고 쭉 학회도 만들어지고 일단 연구가 쭉 발전을 하다가 또 한동안 모든 연구들이 답보하고 침체하는 그런 시기들을 이제 한 2번 정도 겪거든요. 인공지능의 겨울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가 또 어떠한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했는데 이게 결과가 잘 나와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면 또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한 2번 겪게 됩니다.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런 주목할 만한 게 이제 2016년도에 알파고였었죠. 알파고가 딥러닝으로 이제 많은 컴퓨터들을 연결을 해서 그 알고리즘으로 그 바둑 경기에서 이제 이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이제 인공지능 연구가 활발하게 된 계기가 됐죠. 바둑의 세계 1인 그 인간 1인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월이 있었으니까 그런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됐고 거기서 이제 딥러닝이 소개가 되고 알파고가 소개가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였죠. 어찌 보면 행운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인공지능 쪽 분야의 연구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앞서게 되는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데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기계가 학습을 한다. 학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머신러닝으로 불렸고 이제 머신러닝의 한계점이 발견되고 또 답보를 하다가 이것을 다층망으로 바꿔서 다층으로 해서 딥한 학습이라고 해서 딥러닝이 이제 주된 인공지능의 학습 알고리즘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인공지능 이렇게 부른다기보다는 딥러닝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기존의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보면은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류를 한다던가 수많은 과거의 데이터들을 학습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결과를 내는 예측,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분류와 예측 이 분야의 그 신경망 이 딥러닝이 많이 그 집중이 됐었다면 2014년 그 이안 굿펠로우가 발표한 겐 알고리즘, 그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서로 이제 베타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네트워크. 그래서 겐 알고리즘에서부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여태까지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본다던가 또는 문장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형이 되거든요. 제 기존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고양이야 이게 고양이야 막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나서 고양이 많이 학습했지 그럼 너가 고양이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했을 때 딥러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고양이를 만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만듭니다. 이게 이제 생성 모델이고요. 이게 진짜 고양이가 맞는지를 판별을 하는 판별 모델의 신경망이 하나 더 있습니다. 2개의 망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학습한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고양이가 맞겠다 그러면 오케이 하면 이제 끝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서 다시 그러면 이 생성자가 또 다시 그러니까 이 감별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 좀 판별을 하는 것이고 생성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진짜 같이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해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기존의 방식하고 또 새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이미지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이 소개되고 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알고리즘으로 간단하게 했는데 바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딥페이크고요. 딥러닝 플러스 페이크.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서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으로 페이크, 그러니까 가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인 거죠.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미국의 레딧이라는 그런 커뮤니티 딥페이크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 여배우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다가 붙여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이게 이름이 딥페이크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흥미로 이렇게 얼굴을 변형하는 그런 얼굴 이미지에 대해서 그래픽적으로 뭘 해보는 그런 건 예전부터 있었지만 사진만 바꿔서 넣었을 때 그 사진들이 합성되는 겐 알고리즘이
적용된 딥러닝으로서는 일반 사용자들한테도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좋지 않게 시작을 했지만 우리 또 과학자들이 그렇게 나쁜 거를 또 가만히 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기술로 뭔가 인류에 도움되는 연구를 하겠다는 연구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의 장이 열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G가 역시 제너레이티브 만들어내는 건데요. 프리트레인드 미리 학습된 언어들, 학습되어 있는 문장이나 단어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트랜스폼드, 그러니까 모양을 변형해 가지고 제너레이티브 해낸다, 문장을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의 생성 인공지능 쪽에 한 분야들이 이제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채팅하는 쪽으로 좀 관심이 기울어져서 이 딥페이크에 대한 사고 뉴스, 사건 뉴스가 좀 뜸한가 했는데 하얀 롱패딩을 입고 있는 교황님이 나타났는데요. 댓글이 막 달렸죠. 뭐 교황님이 사제복만 늘 입으셔가지고 딱딱했는데 오히려 친근하고 좋다 이런 댓글도 있고 이제 완전히 속는 거죠. 어떤 걱정과 위험과 놀라움이 또 한 번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인류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학자들이 신경 써서 연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교황청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두 가지 그 상황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재미로, 흥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완전히 범죄인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뭐 피해자를 만들어 가면서 범죄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가 걱정이 좀 되기는 하죠. 안티에이징이라는 이미징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제 얼굴 사진 찍어서 60대, 그 다음에 20대, 10대, 어린이까지 저희 가족들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래 깜짝 놀라면서 인공지능 기법으로 해서 생성해낸 저의 10대 얼굴이 저의 딸 얼굴하고 너무 비슷한 겁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유전자와 이 AI,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일이 비슷한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 받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거인 거죠. 안티에이징이라는 수준 높은 AI 기술로 어떤 컨텐츠를 생성하는데 어디에 쓰이냐? 광고, 영화 또는 그 뮤직비디오 같은 다양한 컨텐츠에 이제 광범위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고퀄리티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우리 윤여정 배우님의 젊은 시절 배우가 같이 나오는 그런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윤여정 배우의 젊은 시절 그 아가씨는 실제 얼굴이 아니라 이제 모 파디를 이렇게 그 연기해주는 모델은 있고요. 윤여정 씨 얼굴을 딥러닝으로 안티에이징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얼굴에다가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낸 뭐 그걸 보고 저게 합성이다 또는 뭐 딥페이크다 이러면서 걱정하고 그런 상황은 지금은 아니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 굉장히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바둑을 굉장히 잘 두고 더 이상 사람하고는 이게 안 될 정도로 최고의 그 실행 기능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체스를 두라 하면 못 두는 거죠. 바둑 하나에만 딱 이렇게 그 최적화되어 있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약인공지능이라면 지금 이제 챗GPT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접근하고 싶은 것은 강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분야에서 다 뭔가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보고 싶은 것이 이제 최종적인 인공지능의 목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분야에만 슈퍼적인 능력이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사람처럼 그 의지가 있고 창의적인 그런 발휘되는 그런 인공지능을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런 강인공지능이 구현이 됐을 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제 오늘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보안에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챗GPT는 질문에 담겨 있는 사실들은 다 사실로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예측을 해서 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주고 이걸 요약해줘 또는 데이터를 주고 처리를 지시했을 때 굉장히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이 걸려 있는 이런 문서들을 계속 입력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설계도 같은 거 집어넣고 어떤 요구를 주문을 한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이걸 막는 거는 능사가 아닙니다. 몇몇 이제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GPT-4를 더 이상은 윤리적인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은 개발하지 말자 이런 것들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분들은 이 AI를 만든 분들이거든요. 만들어낸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인류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막는 건 능사가 아니나 그러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와 있고 이 딥페이크는 그 중에 시작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